제가 한 4, 5년 전쯤에 저희 장모님이랑 저희 어머니를 마포의 재개발 지역에 같은 빌라에 같이 투자를 해드렸어요. 2층은 저희 어머니고요, 3층은 저희 장모님이거든요. 네, 같은 빌라, 재개발 빌라에.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당시보다 3억 정도가 올랐어요. 뒤에 있는 빌라들의 가격이, 투룸 빌라가 얼마 정도 나냐면은 10억이 넘어가요. 투룸 빌라가 10억이나 한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초등학교에 있었던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투룸 빌라가 한 5억, 6억 정도 하거든요.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디 사냐, 어떤 가격으로 사냐만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게 몇천 차이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수억? 몇 억은 차이 날 것 같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랑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럴 때도 저한테 진짜 너무 고맙다고, 저를 만나가지고 수억을 벌었으니까 너무 감사한 분이라고 할 때는 큰 보람을 느끼죠. 미래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나 안 하냐, 여기에 대해 정답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단독주택도 살아보고 빌라도 살아보고 지금은 이제 서울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가장 살기가 편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10년 뒤의 아파트? 지금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조식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아침 주는 그런 거. 네, 아침도 주고. 근데 10년 뒤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햄버거를 먹고 싶다, 그럼 클릭하면 집 앞에 갖다 줄 것 같아요. 호텔 조식 서비스처럼. 그러면은 이런 아파트는 관리비 차원에서 대단지들만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시대가 좋아지잖아요. 아파트가 호텔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내가 선점을 한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서울 아파트가 지금도 물론 비싸지만, 지금 제가 서울의 아파트가 뭐 저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는 너무 더 좋아지고 너무 다 비싸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 돈을 주고 사느니 내가 먼저 아파트가 될 자리에 점을 찍어 놓으면은 그게 바로 돈이 된다는 거죠. 예. 요즘 부동산 자체가 장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부동산 투자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장 아파트, 부대장 아파트가 있으면은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한 4, 5년 전쯤에 저희 장모님이랑 저희 어머니를 마포의 재개발 지역에 같은 빌라에 같이 투자를 해드렸어요. 근데 같은 빌라인데 2층은 저희 어머니고요, 3층은 저희 장모님이거든요. 네. 같은 빌라, 재개발 빌라에. 근데 여기가 당시에 투자 금액이 2억 5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옆에 바로 옆 블럭에는 3억 5천짜리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곳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3억 5천짜리가 왠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아파트도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더 비싸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2억 5천짜리가 3억 5천짜리를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은 재개발의 환경이 더 될 수 있는 땅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거기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은 2억 5천에 투자했던 그곳은 당시보다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더블 이상은 오른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억 5천 들어가는 그 당시의 빌라, 그 빌라 같은 경우는 5년 전과 똑같이 3억 중반이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른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역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이 재밌어요. 이런 재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알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찝은 게 오르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죠?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잘 맞추니까, 그러니까 서울 쪽집게도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앞에 지금 초등학교가 이제 끝날 시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요. 여기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구역이잖아요. 초등학교가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 재개발에 대해서 아파트가 올라됐을 때 한강뷰를 가리지 않아요. 초등학교 덕분에. 초등학교가 높지가 않잖아요. 초등학교가 이미 낮기 때문에 이 한강을 두고서 뒤에 있는 이 재개발 가능지들은 한강뷰가 보인다는 거죠. 학교가 아니라 여기에 고층 빌딩이 한강변을 가로막고 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재개발 빌라들은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왜냐면 뷰를 가려버리니까. 하지만 초등학교처럼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오히려 여기 사람들한테 너무 호재인 거죠. 한강뷰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간 벽돌, 그리고 앞쪽에 있는데 이렇게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좀 깨끗한 빌라가 혼재되어 있죠. 이런 중에서 당연히 빨간 벽돌보다는 이렇게 좀 깨끗한 빌라를 우선시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투자처로서는. 재개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디 사냐, 어떤 가격으로 사냐만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게 몇천 차이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수억? 몇 억은 차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한강변에서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될 곳인데, 한강변과 딱 붙어 있고 강남과 가깝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서 가격 자체가 여기는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직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강변에 아직 2억대 투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제 개발이 이제 되고 있는 건데, 뒤에 있는 빌라들의 가격이, 투룸 빌라가 얼마 정도 나냐면은 10억이 넘어가요. 투룸 빌라가 10억이나 한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초등학교에 있었던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투룸 빌라가 한 5억, 6억 정도 하거든요.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걸어온 지 지금 5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할 때는, 투자할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10억이 넘어가는 빌라는 말 그대로 아파트가 10년 안쪽으로 지어지는 재개발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그에 반면에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는 금액이 작죠. 근데 바로 옆에가 투자 금액이, 투룸 빌라가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0억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요. 바로 옆에가 재개발이 진행이 됐는데 가격이 낮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는 바로 옆에
재개발 진행 단계가 좀 된 곳들에 네. 투자 금액이 높은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나중에 재개발 진행 단계가 가면은 나도 높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재밌는 게 아파트가 되기까지가 10년 안쪽에 남은 재개발 진행이 많이 된 이런 재개발지가 있는데 투자 금액 기준으로 2억대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가 되려면 10년 안쪽인데 2억대가 들어가는데 근데 20년 걸리는 데는 1억 중후반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곳은 투자하시면 안 되죠. 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얘도 어차피 가격이 많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예, 그 포인트를 꼭 아셔야 돼요. 그 옆에가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을 보고 거기가 가격이 비싸냐 안 비싸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재개발 된다면 미뤄진다, 뭐 늦춰진다, 맨날 이런 기사만 봐가지고 네. 과연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가 완성까지 재개발은 초기 단계에서는 20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서울은 땅이 한정적이고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얘가 아파트가 안 되더라도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 장모님 투자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여기도 지금 5년 전이랑 지금 재개발 단계에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4억 하던 빌라가 지금 6억 5천 7억 하는 거거든요. 완성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팔아도 되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를 너무 아파트 완성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아파트 완성은 곧 재개발의 성공이다. 근데 이게 아닌데 제가 말하는 재개발 투자의 성공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빌라의 가격 자체가 비싸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네. 돈이 잘 안 모이고 시드가 좀 모자라요. 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시드로도 이제 투자 가능한가요? 제 수강생들 투자 사례를 보면은 1,000만 원대는 없었어요, 서울에서. 2,100만 원은 있었고 2,500만 원은 있었어요. 2,500만 원? 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있으시면은 서울의 중심부는 아니었지만 서울에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10억, 13억, 14억 하는 요 정도 라인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2,000만 원이 제 수강생들 사례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사례였어요. 유주택자, 무주택자 이렇게 둘 다 상관없나요? 너무 상관없죠. 왜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고 있으면 보유 세금도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 낮다 보니까 세금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빌라 투자하면은 뭔가 낡았으니까 이거를 수리해줘야 되고 막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재개발 투자할 때 낡은 빌라를 사면 안 돼요. 관리 편한 이렇게 좀 준신축급 깨끗한 빌라를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재개발 예정 구역인데 새 빌라도 보이고 좀 낡은 빌라도 보이고 혼재되어 있죠. 근데 재개발 투자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낡은 빌라를 사요. 무조건 빨간 벽돌. 그러면은 뭐 고쳐줘야 되고 뭐 고쳐줘야 되고. 예,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낡은 동네에서 가능한 좀 깨끗한 빌라를 하셔야 돼요. 나라에서 피는 정책이나 이런 것도 살피시나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소유를 하고 있다 보면은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빨리 될 것처럼 정책적으로 계속 혜택을 주고, 예를 들어 노후도를 낮춰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임대세대를 적게 해서 사업성을 더 높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정책적으로는 계속 바뀌는데 또 반대로 막기도 해요. 그러니까 풀었다 좋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어차피 정책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입지 좋아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은 계속 땅에 대한 가치 때문에 개발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가격이 안 빠져요. 예, 서울이라고 재개발 투자가 다 좋다는 게 아니라요. 서울 중에서도 중심부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외곽에 있는 낡은 빌라를 사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 투자는 안 되는 거고요. 서울 중심부 남들이 좋아하는 땅,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비싼 자리의 땅, 그런 재개발 요건을 갖춘 땅에 있는 빌라를 사야지만 그 빌라의 값어치가 한담에서 25억, 35억 하는 것처럼 나중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빌라가 있잖아요. 빌라가 있으면은 1층에 저렇게 상가가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근생 상가 건물이라고 해서 나중에 입주권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런 거를 상가를 산다 1층 한다 그러면 완전히 큰일 나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빌라를 투자할 때 위반 건축물이 있거든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도 전세입자가 전세를 받을 때 위반 건축물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는 전세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전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 사시면 또 큰일 나는 거고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통 4층이나 5층에 좀 개조해가지고 베란다를 좀 확장해서 크게 쓰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덜컥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도 꼼꼼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인데 바로 오른쪽에 상가 건물 있잖아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 중에서 가장자리거든요. 이 가장자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만 살짝 쥐파먹는 듯이 빠진 거예요. 재개발을. 그래서 네모난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장자리에 쥐파먹는 듯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큰일 나겠죠. 네, 큰일 나요. 재개발은 진짜 중요해요. 네, 길 하나 차이로 이게 수억이 갈리거든요. 이런데 잘못 투자하는 사람도 있나요? 많죠. 네, 그래서 잘못 투자하신 분들이 평생 이제 다시는 재개발 투자 안 하겠다. 네, 재개발 투자를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저처럼 서울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들마다 수익률이 높으면은 계속 이거만 하는 거고. 저도 재개발 강의를 처음에 할 때는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 비법을 알고 있는데 남한테 이걸 왜 알려줘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카페 이런 데다가 제가 투자한 내역들을 이렇게 올렸었어요. 저는 이런 이유로 어디를 투자를 했다. 여기가 재개발이 잘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글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는 거예요. 나도 알려줘. 어딘지 알려줘. 이게
5년 전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몇 분 알려드리는데 또 몇 분은 또 저희 동네로 찾아오시기도 하셨어요. 예, 막 알려달라 진짜. 그래서 또 알려드리기도 했고 5년이 지난 지금 저랑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막 명절 때나 이럴 때도 저한테 진짜 너무 고맙다고, 예, 인생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수억을 벌었으니까 너무 감사한 분이라고 할 때는 큰 보람을 느끼죠. 예, 그런 재미로 강의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선물 보내드릴 것 같은데 명절 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강사들도 많은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냐가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남을 알려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돈을 벌어야죠. 좋은 거 있는데 왜 남을 알려줘요? 나부터 벌어야지. 저부터 버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는 투자한 곳들마다 다 가격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결은 뭔지,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어디를 해야지만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시세 차익을 많이 벌 건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재개발 투자를 공부할 때 굉장히 막막했거든요. 주변에서 보면은 다들 아파트 투자만 짱이다. 네, 아파트만 투자해야 된다. 빌라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저도 많이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막상 남들보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만한 수익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을 집중적으로 팠는데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와, 정말 이만한 게 없구나, 수익률이.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개를 투자를 했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까지도 다 부자로 제가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서 나도 재개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좀 나만의 좀 트인 생각으로 가족을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상 재개발을 공부하려고 해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불러 모은 다음에 5만 원, 10만 원 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이 빌라 사세요라고 해서 신축 빌라 파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신축 빌라를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고 왜 거기를 투자했고 그러면 지금은 어디를 투자해야지만 벌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진솔성, 진심이 더 전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